이게 좀 얼핏은 알겠어요. 네. 이게 뭐든지 나로 있고 내 책임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자신을 지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되는지를 이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거를 저희 아이한테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쉽게 설명한, 이걸 읽었을 때는, 어떤 거를 말하는지까지는 제가 좀 알겠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표님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풀어해 주실지가 좀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지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자기가 지배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는지. 그렇죠. 네, 이거가 조금 명확하게 좀, 대표님의 설명은 항상 명확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좀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음, 지배한다. 네, 저도 그 책을 네, 한참 전에 읽어가지고 그 네. 내용이 나온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컨트롤의 영역이 아닌가 컨, 생각하거든요. 컨트롤. 예. 우리가 마인드 네, 컨트롤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남편이 바람 폈다거나 아니면 음, 뭔가 아이들이 차 사고 나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내가 네, 뭔가 의도치 않는 뭔가 병이 걸렸다거나 네, 아니면 고객들이 환불이 들어왔다거나 네, 환수가 네, 터졌다거나 네. 아니면 의도치 않게 어쨌든 다양한 사건 사고로 자꾸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접근성. 그때 특히 우리 돈 벌 때는 우리가 돈 버는 행위가 특히 세일즈 할 때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 네, 상품과 서비스를 어쨌든 어필해야 되고 브리핑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 니즈와 이게 다 연결하려면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네. 소통을 할 때는 생 모르는 얼굴 봤을 때 네, 그 소통하는 소통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표정 하나하나에 내가 되게 민감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주식을 한 1억 정도 구매했는데 주식이 1분 1초가 막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막 1억에, 엄청, 1억에 10%면 1,000만 원 까진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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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주식이 하루에도 막 10% 이상씩 막 떨어지기도 하고 네, 올라가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네. 안 들리세요? 네, 지금 들려요. 아, 네, 그러면 그 변동 상태에 내가 내 감정 상태를 컨트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변동성에 대한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의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나는 컨트롤 영역이고 날 지배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 이걸 핸들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왜냐면 상황은 똑같이 발생했어. 아이스강한테 발생됐던 게 누군가한테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떤 네, 사람 나한테 칼 꽂았어요. 예. 네, 네, 뒤통수 쳤어요. 분명 뭐 먹튀를 안 한다, 뭐 배신 안 한다라고 했는데 네, 뒤에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분명 나한테 도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어쨌든 이상한 소리라고 출처는 하나도 안 밝히고 뭐 어쨌든 그런 음,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처음에는 그런 짓거리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누구도 몰라요. 저도 저 자신도 모르고. 근데 이런 네, 사람들이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이런 사람 분탕질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막 다 막 무리져가지고 막뭐 환불을 시키겠다는지 막 협박이 들어올 때 네, 뭐 그게 제 입장에서 14년 동안 그게 한두 명이었겠어요. 생각해봐요. 예, 근데,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가 일을 하고 누군가 돈 벌면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나만 당하면 네,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네, 이거는 누구나 올라가는 과정에 뒤통수 맞고, 예, 어, 이런 과정을 누구나 다 겪는단 말이에요. 네, 네, 사람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믿었을 때, 네, 감정에 의존했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너지는 음, 어떤 지금 상황이 아, 들이닥쳤을 때, 쓰나미가 들여 홍수가 졌을 때, 네, 그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나는 컨트롤의 영역이고 아, 그게 지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네네, 네, 그래서 지배를 만약에 못했다, 훈련을 못 받았다, 준비를 안 네, 했다. 네, 네, 그 네, 사람이 기존에 이런 것들에 재수 없는 건 나한테는 이런 게 안 걸리겠지. 나한테는 내 와이프는 바람 안 필 거야. 내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네, 사람인 거 어떡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유혹에 노출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지금은 가난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걸 우리가 맨날 하면서 사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늘 네, 다른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만약 갑자기 돈이 생겨 중산층 정도 됐어요. 저도 누군가 대수강생 돈 벌게 했으니까 마탱이 갈 정도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는 이제는 내 인생이 되찾은 것 같은 막 그런 원래 자기가 네.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뭐 그렇게 착각돼요. 돈 벌기 시작하면. 네, 예. 그리고 마치 네, 옆에서 도움받았던 그 도움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네, 실제로 맞아요. 도움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부조금이라든가 뭐 돌잔치라든가 뭐 아니면 이 네, 사람 필요할 때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뭐 용돈이라는 이런 게 실제로 보이는 거고 이체가 네, 내역 거래 내역이 있는 거 그런 거 도움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 네, 근데 그 외 말고 진짜 도움받은 건 이게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너 돈 매일 나를 월급 이렇게 줘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돈을 어 다른 애들보다 부조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게 감사함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네, 그 네, 맞아요.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찾아야 되고 관점이 생겨가지고 그 감사함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사함을 그냥 떠들어서 그 감정적으로 그냥 너무 이 사람이 감사해서 오늘 그냥 감사한지 아니면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감사함인지 난 그 차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면 네, 내가 이런 어떤 관점이 없고 진짜 도와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뒤통수 치고 네, 칼을 꽂고 심지어 소송장 막 내용 증명 막 보내고 막 소송건 막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오고 막 이러면 네, 상대방에 대해서 치를 갈 이, 어, 그냥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어,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냥 뭐라고 하지?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조금 줬더니 더 뺏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보가 아,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어요. 뭐 없는 사람은 무슨 뭐 보자기를 뭐 들고 싸간다는 무슨 뭐 없는 사람 아, 도와줬더니 이 무슨 뭐 이것까지 내놔라고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저는 아, 그래서 없는 사람을 너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걸 되게 경계해요, 지금은. 아, 너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마탱이가 가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20대 때 아, 마탱이 갔거든요. 호주 때 잘 되니까 네, 난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음, 돌아오면 결국에는 지배를 못한다는 거는 약간 네,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돼요. 아, 컨트롤의 영역에서 네, 그게 관점이 안 생기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 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네, 이거를 제가 수억 저는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분노도 네, 그때 제일 분노가 크지 지금 몇 년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분노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이 교육자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이 얘기를 계속 네, 한다는 건 내 교육업이 내가 직업병인 거 어떡해요? 네, 사람들한테 이 맞아요.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 재수없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재수없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자연스럽게 걸려요. 아, 저희 수강생들이요. 그렇죠? 이걸 듣는 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 네, 이걸 공감해요. 특히 돈 벌어봤다는 사람 누구나 다 공감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핸들했을까?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면 음, 자신을 지배하라고 하는 그랜 카더의 메시지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한국 네, 시장에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네, 참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11년 동안 이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다 이겨냈을까에 대한 그게 사람들 사실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를 맞아요. 듣는다고 네, 생각해요. 네, 예, 요즘엔 유튜브에 저보다 저 지식적으로 잘 풀고 강의도 잘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 네, 진짜 진정을 듣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이 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예. 음, 전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지배한다. 저는 제가 늘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원이 있어요, 저는. 자원, 네네. 그 23살, 자원, 네, 23살 얘기한 그 타이밍이 뭐냐면 저는 호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호주 네, 멜버른에 있었을 때만. 저는 네, 일단 멜버른이라고 하는 나라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아, 비자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돼요. 네, 예. 음, 그리고 한국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됐어요. 중국 사람은 네, 어울리면 안 됐어요. 어, 거기에는 영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고 취직을 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 네, 취직, 그러면 어, 외국에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민자야.
어디 가서나. 맞아. 어디 가서나 이방인이에요. 네. 이방인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늘 변동성하고 함께 살아요. 음, 변동성. 네, 네. 그 긴장감하고 함께 살아요. 네. 예. 근데 그 음, 긴장감이 저한테는 직감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땐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루저처럼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아, 근데 난 이때 나름 나의 탤런트를 싹 다 끌었었죠. 내가 원래는 네. 댄서였고 댄스다 보니까 알바로 댄스 강사를 하고 그리고 네. 나는 거기에서 나한테 전단지 주는 모든 게 다 영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뭐 네. 어디 교회 가도 뭐 받고 무슨 뭐 난 그런 포스팅 이런 것들 다 싹 다 집에 다 모아놨어요. 내 아, 입장에서 영어 텍스트가 벨트, 하와이, fine, thank you, and you, where are you from? 뭐 I'm from China, 막 Korean, Chinese, Chinese, Korean지 뭔지 뭐 뭐 그냥 이런 표현만 쓸 줄 알았지 내가 뭘 알겠어요 생각해. 음, 그럼 나한테는 난 학교 때도 그 외국어가 일본어를 배웠지 난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그냥 가서는 그냥 바본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아시안에 대한 레이시즘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차별을 하는데 네. 나처럼 약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내 문화에서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되게 어크하다고 할까요? 좀 그 중국말로 하면 깡까 저기 한국말로 하면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할까? 아, 산만하다고요? 부자연스럽다. 예, 부자연스럽다. 네. 자연스럽지 않는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는 네. 항상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거기에서도. 교회에서도 네. 난 교회 문을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고 나오죠. 왜냐면 어, 다 막 대화를 하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맞아요. 우리도 유튜브 찍어봐서 알지만 말이 안 나오고 왠지 내 자신이 막 잘못한 것 같고 막 내 자신이 막 그냥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본인은 지금 한국어에 대한 부분들인데 나는 영어로 어, 영어권에서 백인들 가는 교회 어쨌든 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뭐예요? 다 정보고 진동성. 그런 게 다 네. 변동성이고 그리고 나한테는 다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서 주는 기회를 모두 다 예스맨처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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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디나 다 따라다니다 보면 교통수단이 여기 한국처럼 교통비도 싸지 않고 네. 교통도 시간대가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중간에 버스와 또 전철과 다 갈아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가격도 변동성이에요, 제 입장에서. 돈이 없는데 나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왜 드리냐면 네. 그냥 이 자체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자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 자원이 결국에는 오늘 저에 대한 백업 어떤 배경을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아, 여기서 그래도 하나하나 성공 맛을 봤단 말이에요. 20대니까 네. 한참 마탱이 갈 나이겠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나라를 못 가봤고 네. 중국에서 아무리 좋은 중국도 그냥 북경, 상해, 그냥 광주, 뭐深圳이 정도 되지. 난 그 이상 나는 음, 아직도 광주는 못 가봤어요. 아, 그냥 어, 무슨 그냥 중국에 있다고 해서 중국에 다 여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네, 네, 네. 워낙 내가, 크고 또 그쵸.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이런 게 배경이라면. 중국에서 태어났어. 음, 그리고 말레이시아 갔다가, 그다음 네.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한국말은 좀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 그리고 음, 나서 호주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어울리면 말레이시아처럼 나 영어 배우러 갔는데 한국말이 느는 것처럼 나 호주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 직감을 또 거기서 배운 거죠. 돈을 네. 엄청 많이 들이고 배운 거. 말레이시아도 돈 든단 말이에요. 네. 아, 다 배경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다 자산,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에서 내가 그쵸. 누구를 만났어요? 2011년도에 멜번 그래, 엑스피디션 센트럴 예, 거기에서 이제 그래 저기 뭐야 저 토니 로빈스라든가 아, 그리고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이 왔고 네. 아, 거기에서 저는 그러시군요.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네. 난 처음 경험했고 그때 난 처음에 빠졌던 그 사람은 토니 로빈스 여기 한국에서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 앤서니 로빈스요. 예, 그 음, 사람은 우리는 토니 로빈스라고 해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앤서니 로빈스의 어떤 세미나에서 직접 4만 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그걸 배워가지고 그냥 네. 댄스 클래스에 막 또 가르치고 나 아까도 얘기했는데 누군가
내가 억지를 많이 부렸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억지를 부린 거예요. 어떤 억지를 부렸나? 네, 막 어떻게 보면 되게 긴장되고 늘 막 댄스 가르칠 때도 막 화장실 늘 5분 전에는 계속 거기 네, 화장실에 있고.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긴장된 사람인데 억지를 부린다는 게 뭐냐면 안무보다 더 이 가르치는 걸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얼굴의 표정이 굳어지고 썩어 빠지는 거야. 아, 그럼 네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걔네들의 문화는 또 해피 문화란 말이에요. 되게. 아, 근데 내가 너무 진지하면 서로 네,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런 몇 달 전 정도 어쨌든 그것도 계속 직감적으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예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스 너 처음에 내가 너희 클래스 갔을 때는 뭐 되게 진지한 사람 요즘에 되게 해피한 것 같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저렇게 기쁘다면서 뭐 이런 메시지가 온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는 제가 이렇게 막 런 어떤 성장 배경 너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자원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원의 여기서 핵심은 뭐 어떤 네, 자원이냐면 나는 이런 부자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자들하고 결국 제일 가까이에서 그때 세미나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어, 좀 그래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다 못 알아들어도 그 당시에 네네. 저런 인간이 진짜 있구나. 그냥 TV에서 보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현실에서 음, 라이브에서 본 인간들이 저런 인간이 있고 저런 인간이 우리 이 3만 명을 들었다 놨다 나 목격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이번에 또 중국 부동산에 가가지고 100억짜리, 500억짜리, 500억짜리 못 봤어요. 자격 조건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네. 100억짜리를 봤을 때 그 100억짜리 그 부동산이 중국에서 3등 안에 드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런 로케이션, 그런 위치에서 그 부동산을 그냥 그걸 보면요. 그걸 네. 구매했을 때 앞으로 그냥 두 배가 오른다고 했을 때 100억에서 그냥 100억 추가하고 되는 거라면 아파트 하나 구매해도. 그러니까 그런 음, 돈을 보면요. 10년 네. 안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이걸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걸 현찰을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출 20%밖에 안 돼.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자격 조건 아예 들어올 때 사람들 웬만한 사람 안 보여줘요. 그것도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또 세일즈 프로세스로 내가 어쨌든 나를 어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에도 내가 사실 그 아파트도 보게 된 거거든. 네, 네. 100억짜리를.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어, 싶냐면 제가 이런 걸 해냈잖아요, 일단. 네. 근데 해낸 중에서 나도 계속 내 자신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아, 왔는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매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런 나한테 시련이 오고 나한테 뭐 칼 꽂고 막 배신하고 뭐 네.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기억 안 나는 것도 많겠죠. 근데 네. 그런 거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보면 난 내 자신한테 투자했던 이 경로를 난 절대 잊지를 못해요. 아, 처음에는 호주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내가 몸이요. 나한테 투자한 게 엄청 많아. 내 몸에다가. 네네. 내 경로 비용이라든가 내가 말레이시아 네. 이런 게 처음에는 내가 돈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투자해 줬지만 그 다음에는 뭐해? 내 어머니 얘기를 계속 하지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거의. 네. 왜 네. 아버지 나한테 투자 안 했으니까 나의 음, 투자자는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네네. 예, 제일 관건적인. 그럼 어머니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온다는 거 어머니가 내 투자자는 맞아요. 네, 맞아. 내 어머니한테도 이번에 같이 여행 가면서 중국에 가면서 내가 얘기했거든. 어머니 나한테 중국으로 말하면 모태똥이 이제 등소평이라고 얘기했거든. 엄마가 없으면 내가 태어는 못 났고 두 번째 네. 엄마가 나한테 이런 투자에 대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난 절대 계획개방 중국이 78년도 계획개방이어서 지금 중국이 좋아진 것처럼 나는 절대 이렇게 내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든. 음, 어,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배경에서 계속 자신을 투자하면서 보았던 것들이 였대요. 내가 계속 목표도 설정하고 네. 거기에서 더 클리어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와 상관없이 더 큰 거를 자꾸 보려고 또 도전하려고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네. 수강생들이 원래는 3명부터 시작했다면 댄스 강사가 네네. 3명에서 10명으로 도전하고 20명으로 도전하고 30명 나중에 꽉 차가지고 못 들어올 정도로 이제 하고 그리고 어, 이제는 방송으로 막 그때 빅뱅이랑 막 그런 카버라든가 우리 해가지고 거기에도 등수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다 하다 보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날 찾아오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내 클래스에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네, 내가 진짜 어떻게, 신기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목표에서 나와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네.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런 세미나라든가 모든 제가 아까 얘기한 포스팅 하나하나 다 모은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나한테 이런 세미나 가고 이런 데 초대하고 뭐 수요일에 바이블 스터디하고 내가 이런 데 다 예스맨으로 참석 안 했다면 아, 그렇게 연결이 안 됐겠죠.
근데 그런 게 참석되고 다 이렇게 커넥션이 상관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나는 거미줄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 다 얽혀져 있는데 하나는 말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냥 딱 굵직하고 하면 내 자신한테 투자해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모든 자원이 되고 그렇죠? 지금의 대표님이 네. 계신 뭐 거네요. 지금도 그죠? 투자하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해외 여행 가도 나 호캉스 누리러 안 가요. 중산층처럼. 네, 맞아요. 항상 거기 가서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긴장 가서 이번에 부동산 보면 엄청 긴장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긴장했던 긴장하셨다고요? 아니 여행 어, 가는데 누가 긴장해? 긴장한 이유는 그 네, 사람들하고 내가 했던 대화를 엄마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중국말. 네, 근데 그 안에 긴장감이 왜 안 돌겠어요? 아, 일단 첫 번째 나보고 100억을 보여달라고 해요. 제 잔고에 대해. 왜냐면 100억이요? 얘네는 500억짜리 내가 부동산 보려면 얘는 네. 20%밖에 대출 한 400억은 무조건 어때요? 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400억 완전 그렇죠. 반대네요. 400억 현금이 완전 무조건 돼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 그 500억짜리 보여줄 수 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그게 안 되면 100억짜리도 못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100억짜리도 80억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는. 네, 조건이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현금 누가 막 100억씩 가져? 누가 요즘에 10억씩도 그렇죠. 현금 안 가지고 있어. 다. 네, 네, 근데 그런 거 명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뚫고 해킹해가지고 이 사람들 심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클로징 했기에 그 10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볼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옆에 주변에 이제 박미연 상무라든가 이제 저희 와이프라든가 저희 네, 어머님을 보고 긴장감을 누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걸 다 보고 내려왔는데 엄청 긴장했다 내가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그 아, 과정을 보고. 어, 그런 게 거래하면서 긴장되는 부분들인데 그 긴장되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이걸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늘 긴장을 나도 긴장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알잖아요. 콜드콜 하면 긴장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네, 네,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늘 어때요? 그 흐름을 타잖아요. 그 모멘텀 싸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소통하는 부분들부터 시작. 나도 뭔가 어필됐기 때문에 이 사람 나한테 보여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네. 브로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VIP 룸에 우리가 볼 땐 누구도 그 VIP 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조건을 돈이 보신 없으면 볼 거네요, 수 없는 대표님은. 거 플러스 이제 돈이 있어도 자기를 있어도 안 예, 되고.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얘네들. 와, 돈 있는 사람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들면 뒤에 있는 사람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중국은 이렇구나. 무조건 나를 어필해야 돼. 아니 이거는 부동산에서 진짜 탑 부동산에 이렇게 네, 하는 사람 다 알아요. 특히 탑 부동산의 브로커들 다 알아요. 왜냐면 어, 누구한테 이걸 어쨌든 사는 사람 10명인데 10명의 리스트 중에 내가 10명 안에 들지 말지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걸 보려면 그래서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돈이 있으면 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돈이 있을수록 나중에는 내가 뭔가 구매할 때 누군가는 갑이라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내가 네, 구매할 맞아요. 때 오히려 내가 네, 을이라는 거를 깜빡하면 안 돼요. 어, 내가 구매할 때 을이라는 게 이게 저 대부분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어, 부동산 이해할게. 구매하는데 부동산 구매하는데 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있냐? 진짜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내가 뭘 구매하고 내가 뭘 차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무조건 잘 팔아야 돼. 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구매할 때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도 저도 내가 갑이야. 그럼 맛이 없으면 리뷰도 나쁘게 남기면 되지. 예. 네, 맞아요. 뭔가 내가 교육을 들었으면 진짜 좋은 교육은요. 저는 사람들 잘 안 받아요. 네, 심지어 전화도 잘 안 해줘요. 상담. 네,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내가 특히 1대1 코칭하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진짜 이거는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완전 마스터급이라서 이거를 정말 아무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끝판왕인데 네, 진짜 끝판왕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오히려. 음, 예. 그래서 장벽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높겠지만 지금 네, 그래서 장벽을 하나하나 계속 높여가면서 네.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제 시스템이 약간 롤스로이스 시스템 같아요. 그게 롤스로이스 하나 어떤 구매하려면 뜻인가요? 자격 네. 조건을 다양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자격 조건을 봐요. 자격 조건을 보죠. 이 사람 배경도 보고 이 사람의 뭐 어, 단순히
돈도 돈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처음에 롤스로이스 판매될 때 그랬다고 해요. 네. 단순히 돈만 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저 처음 들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요. 근데 어, 약간 사람마다 다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네, 어쨌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자격 조건이요. 네, 이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네, 이 사람이 진짜 되는 걸 하냐 못하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내 클래스도 그렇고 어제 내 일대 네, 코칭도 그렇고 이게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네. 진짜 함부로 안 팔게 돼 있어요. 아, 진짜 함부로 못 팔아요. 이거를. 함부로, 가치가 있어서요? 예, 함부로 아,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나 이번에 더 느꼈어요. 그리고 일단 아, 제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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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여러 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을 뜯어 고쳐가지고 변화시키는데 맞아요. 그게 에너지가 내가 네, 그냥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하면. 네, 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집중되고 이렇게 영감을 매번 일대일 코칭할 때마다 줄 수 있는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네, 왜냐면 겉도는 대화 할 수 있고 내가 이미 돈 받았으면 네, 그냥 나이스하고 스무디하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단계, 단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의 계속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발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발견해가지고, 아, 이걸 커버했을 때 얘는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얘는 이거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네,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자, 어쨌든 아, 긴 얘기를 했는데, 컨트롤이라고 네,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다양한, 이런 자원 속에서 내가 상황에서, 나오는 네. 직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근데 사람들은 그럼 나는 지금 아직 그러지 못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과거를 우리가 한 5년, 10년을, 나는 14년을 아, 얘기하는데, 과거 5년, 10년을 되돌아보자 이거죠. 그럼 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과 어떤 자원에 노출돼 음, 있었냐를 보면, 음, 나이가 보통 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자원이라는 게 없어요. 네, 학교 맞아요. 졸업하면 없어요, 그냥 자원이라는 숫자가. 네, 네, 그리고 개나 소나 다 듣는 거를 들어요. 그냥 뉴스, 네, 뭐 네, 유튜브, 뭐 그냥 겉으로 나오는 그런 맞아. 무료라든가 이런 거기에는 제가 겪었던 변동성하고는 완전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네,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에서 성공 자기 개발 이런 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변동성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변동성은요, 직접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 앞, 거래 아,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어필할 수도 있고, 내가 가상의 내 미래와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네, 나의 데이터에서 잘하는 걸 뽑아가지고 그거와 연결돼가지고, 그 소통에 있어서 거래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내 포지션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 포지션도 알아야 되고, 네, 거기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자와 사자 싸우는데, 거기서 똑같은 사자도 누가 더 이겨야, 이 테이블에서는 누가 더 어쨌든 더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걸 어쨌든 이게 소통 아, 기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니 어떻게 그냥 단순히 무료 같은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뭐 좋은 영화, 좋은 어떤 컨텐츠 힐링 가고 어디가 여행 가고 힐링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생성이 되냐고요. 네, 네, 맞아요. 와, 저는 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수강생을 가만히 안 놔두겠죠. 네, 그런 수강생들 가만 안 놔두는데 가까이 할수록 어때요? 저한테서 완전 긴장되고 인자 그냥 변동성 많이 느끼죠. 직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단 한 번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던 부분들 제가 얘기해 주다 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특징이 네, 동등한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서 다 쉬면서 해래요. 너 이 맞아요. 정도면 네, 잘한다고. 네, 지금 더 너, 잘하고 너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 하고요. 대단하다고. 네, 근데 네, 지만 어때요? 힘든 거예요. 겉으로 아, 봤을 때는 다 그게 어때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 그래도 네, 괜찮은 여자인데, 나 그래도 괜찮은 남자인데. 근데 아이스강 함께 하면 괜찮은 여자가 갑자기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기준이 너무 높고 제 자신도 제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늘. 네, 그리고 제 자신을 계속 실험하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제가 오늘 그 테슬라 차량을 받았거든요. 네. 7년 만에 새 차를 뽑았어요. 와, 10년 만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7년 만에. 그 사이에 잘 내가 차를 보시는데. 못 뽑겠어요? 생각해봐요. 차를 그러니까요. 여러 대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7년 만에. 그, 그렇게까지 안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아니, 계속 투자를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니까요. 처음으로 내 스스로한테 애플워치를 사줬고요. 와. 처음으로 애플워치라고 하는 거 스스로 나한테 사줬어요. 올해. 근데, 이거는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 왜 대표님은 대표님에게 선물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선물도 있지만 다른 선물을 하시잖아요. 나에게 교육이라는 투자를 선물을 하시지만, 네. 그 외에 이런 애플워치를 이제 사셨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쓰시는 이유는 혹시 왜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일단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 그게 호구 성향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처음으로 네,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패드 프로를 되게 처음에 욕심냈던 게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그때 아이패드 큰 거 나왔거든요. 네, 네, 아이패드 프로인가 어쨌든 아이패드 되게 큰 거 나왔어요. 네. 와, 좀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2015년도인가? 어, 15년도인가? 2015년도요? 네, 9년 아마 전.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처음으로 내가 어쨌든 억대 연봉도 벌고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한테 투자하고 하는데 그때 한 300 얼마 됐나? 근데 내가 나름 키웠던 지금 내 네. 거 먹튀해가지고 밖에서 막 뭐 난리 아, 피우는 그 쌍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처음으로 그런 사람한테 일단 상을 베스트 리더상이라고 일단 막 명칭해가지고 그거 패쪽도 만들어서 줬어요. 그거랑 아, 아이패드 프로를 그때 300 얼마인가? 어쨌든 네, 200 얼마인가 300 얼마 어쨌든 네, 300만 원 돈이에요. 네, 그걸 줬고 그 다음에 그냥 라이징 리더라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또 선물해 줬고 어, 제가 지금 아이패드 미니가 있는데 이것도 엄마한테 선물해 줬던 걸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옛날에 그 버튼이 눌려져 있는 아이패드 미니. 저는 네. 아이패드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진짜 안 없어요. 쓰셨네요.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또 다른 분하고 막 어쨌든 그 사람 내가 아이패드 선물했는지도 모르는데 선물을 자기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 오영옥이라고 예전에 제가 막 저기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판매할 때 또 저희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나이 네, 좀 있어요. 지금 아마 70대일 거예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건 예전에 이런 스티브 잡스를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 정작 내가 사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사서 주는 부분들이 나니까 되게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나한테 쓰는 맞아요. 것보다도요. 그리고 내가 음, 아마 몇 년도인가 내 자동차를 팔았거든요. 어, 네, 그리고 그 팔았던 모든 돈을 다 애플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왜 지금 제가 그렇게, 쓰는 이렇게 네, 데스크탑 그 아이맥 프로인가 그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노트북 제가 쓰는 거 이제 또 아이패드 네, 이제 이렇게 그 프로가 아, 또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네. 데스크탑이고 하나는 노트북인데 네. 이걸 예전에 모형인데 어제 그런 거 사.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어, 그리고 뭐 어쨌든 올해 아마 제가 처음으로 네, 나한테 애플워치를 선물했고 그리고 네. 어제인가 이제 엊그저께인가 저기 그거 왔어요. 제가 노트북이 이제 제가 요즘 책을 또 써야 되니까 네. 예, 그 얇은 거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아, 그 예, 에어인가? 예, 노트북을. 와, 예. 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신한테 처음으로 선물한 거예요. 이런 것들. 네. 예. 전 제가 근데 기쁜 것 같아요. 노트북도 얇은 거는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그것도 또 전에 먹튀한 애들한테 또 선물했었어요. 아, 잘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1년에 한 번씩 내가 꼭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매년. 아, 근데 그 사람도 막 감사해가지고 하는데 그 감사함이 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딱 내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뭐 아, 출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영상을 스스로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음,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톡방에 예전 올린 거 내가 다 봤거든요. 네네. 예. 왜 이때랑 말과 지금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다르고, 와, 나한테 막 소송할 정도로 막 정말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 도와줬을 때는
아니, 음, 그걸 받고 명치가 있으면 그걸 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면. 네, 자기가 맞아요. 그렇게 분탕질 할 거면은.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들한테 다 노트북도 이렇게 선물하고 하는 부분들. 네. 노트북도 아마 여러 개 선물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걸 받았다면 배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패드도 이제 여러 개 선물했고, 네. 그리고 워치가 애플 가지고 있는 사람 워치도 계속 선물했고. 근데 제 자신한테 선물한 건 정작 2024년 용해. 내 용띠잖아요. 예. 아, 용해 한 네. 해한테 그냥 내 자신한테 아, 너 그래도 고생했다 하는 어떤 의미로 고생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내 네. 목적에 따라서 자신한테 했던 것 같아. 목적에 따라서. 애플워치는 내가 안 차니까 좀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 그 전에 애플워치 찼을 때는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내 거 음, 먹튀했던 사람이 내가 계속 선물 주는 입장에 지도 뭔가 또이또이 하겠다고 뭔가 네, 줬던 게 예, 예. 애플워치를 하나 내가 얻었던 거. 근데 그게 마이애미 가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그게 일단 물에 잠겨가지고 박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아, 불편하니까 내 스스로 그냥 하나 샀던 거고, 음, 여번에.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내 자신한테 요거는 그냥 그 목적으로 노트북 이거 볼 때마다 내가 글 써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 만약에 샤워실 들어가면 콜드콜 해야 되는 찬물 샤워하든 난 지금도 찬물 샤워하거든요. 지금도 해요, 그렇게 하시는 그쵸? 거예요? 예, 계속 해요. 찬물로 계속 헹구요. 뭐 그래요. 어, 안 힘드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 종교라고 할까? 뭐 의미 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그 하나의 어떤 의미? 의미인 거예요? 콜드콜은 지금은 사실 핫콜을 더 많이 예. 받으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나한테까지 그렇게 그냥 스트레스 샤워를 제 할 정도로. 입장에서는 항상 성장 공간이 필요한데 내가 하지 않는 것들만 분명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 아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린 항상 있어요, 사람들, 인간. 이걸 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음, 대해서 나름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나한테 벌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찬물 샤워일 수도 있고, 또 네, 찬물 샤워를 하면 또 개운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아, 의미에서 계속 최고 수준을 찾는 것 같아요, 자꾸.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번에 법인 차량을 구매한 것도 네, 그냥 말이 뭐가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테슬라 직원도 아닌데 테슬라 늘 홍보하고, 네. 애플도 늘 홍보하고 하는데, 자신이 직접, 그리고 테슬라 얘기하면 항상 내가 정치처럼 붙어요, 다른 사람하고. 테슬라는 국내에서 뭐 불이 난다는지, 뭐. 근데 테슬라 보통 나랑 붙는 사람, 이게 실제로 타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타본 네, 사람들이 자꾸 이론을 가지고, 언론엔 세뇌 정보를 네, 가지고 그럼 내가 타보면 되잖아요, 자꾸.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근데 무서워서도 첫 못 번째 하잖아요. 테슬라도 사실 내가 내 제자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나서 그 사람한테 테슬라를 추천해주고 음. 테슬라 실제로 탈 수 있게끔 억대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아, 와, 근데 제가 대표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랑 예, 대표님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수강을 하기 전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점점 더 유명해지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플도 많이 드는 거 보면 좀 저는 제자로서 제가 좀 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대표님이 좀 더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나오는 진정성이 사실 그 한 면만 보는 거잖아요. 예, 양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예,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궁금한 거는 대표님이 14년 동안 정말 메버른이나 뭐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하셨던 얘기들이 제가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고생하고 성공을 위해서 14년을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표님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돈은 제일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저희한테는 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네. 근데 아무튼 그 대표님의 그 진심은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대중하게 그냥 보여지지 않는, 그냥 남들이 중산층처럼
네, 잘한다 하면서까지 하면서도 정작 나를 알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그 안에서 사실 걸으시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걸르면서 또 그 제자한테는 또 너무 올인을 많이 하세요. 네. 진짜로. 그 제가 낸 수강료가 지금 되게 지금 하찮은 돈이 돼버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도 왜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어, 글쎄요. 그게 네, 예전부터 모멘텀을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음, 사람을 내가 믿지 말라. 네. 근데 사람을 제일 믿는 것도 나예요. 맞아요. 그리고 돈을 가장 어떻게 보면 씹어버리고 막 이제 막 완전 네, 돈을 박살내고 작살내고 할 정도로 돈을 뭉개버릴 수 있는 우리는 말 그대로 fuck you money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실제로 네, 안에서 다루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 보면 돈을 또 따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양면성이 양면성.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아, 항상 이게 좌파, 우파 이렇게 고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자파. 이상적인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적인 종교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네, 자기들이 뭔가 되게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큰 맞아. 이상적인 것들을 보면, 네, 그래서 막 지구 온난화라든가, 막 지구를 네, 막 구하고 막 되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사는 걸 보면요. 아, 인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네, 네, 대단한 네. 생각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근데 또 어, 그게 좌파 쪽이고 좀 약간 네. 우파 쪽에는 약간 좀 거칠고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음, 그 맞아요. 진짜 좀 거친 거. 좀 그 겉으로 보였을 때 돈을 밝히고 막 어쨌든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좀 뭐라고 하지? 좀 속물 같다고 돈을 따른 속물 같다고 할까? 우파들은 아, 네, 네, 오히려. 네. 예.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마치 돈이 아니면 마치 아닌 것처럼 너무 네, 이상적인 것보다는 너무 현실에 쩔어 있다고 할까? 네, 그냥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어쨌든 하는 열심히 사는 그 모든 전체 삶을 보면 그냥 돈에 따라 간 거예요, 그냥. 예. 어, 근데 더, 겉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큰일을 안 하고 이상적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작은 네, 사람들인데 네. 돈만 따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작은 사람 같이 그냥 생각이 되게 그 수준에서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일반 부속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이런 사람이 사실 이런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오히려 이 세상에 도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 예. 좀, 예를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예를 네, 들면 저의 저기 뭐야 어 저의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죠? 저희 와이프의 아버님을 뭐라고 해요? 저희 장인어른이요. 장인어른이시나요? 네, 저희 네, 장인어르신 같은 경우는 늘 일 열심히 하고 네, 그냥 늘 돈을 이렇게 계속 또박또박 벌고 그리고 네. 일도 잘 체인지 안 하고 그리고 큰 사상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앞에 일을 음, 열심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자녀들한테서도 막 나중에는 현금 6천만 원씩인가 얼마인지인가 다 자녀 3명을 다 나눠주기도 하고 예. 어, 근데 돈을 열심히 그런다고 해서 돈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 불쌍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근데 아, 근데 월급으로 그렇게 아주 하나하나 네, 꾸준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큰 얘기만 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저희 네. 장인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완벽하냐? 그런 네. 인생은 아니에요. 완벽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 관점이 어디서 보면 그런데 고착돼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네. 자신의 인생에서 그냥
자신의 어떤 숙명이라고 할까?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음, 살아왔던 거가 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아,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게 난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좀, 좀 뭐라고 하지? 이상적인 사람들은요, 막 네, 큰 얘기는 하고, 막 지구 네,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적인 말은 하고, 오바마처럼. 네. 그런데 사실 해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단 음, 하나라도. 우리는 아, 네, 개미잖아요. 개미가 보통 이상적인 얘기하고 큰 꿈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뭘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큰 아, 꿈을 가지는 거 있어요. 저도 네. 막 호주의 총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책을 어, 막 100권씩 쓰고 싶은 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모르죠. 나중에 뭐 대한민국에서 나도 막 목회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예. 나중에 내가 다 네. 이루고 나면 목회 그런 데 해서 목사 돼서 막 성도들 이끌고 음, 막 그런 막 비전 막 생각 막 큰 꿈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꿈을 꾼다고 내가 앞에 내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음, 근데 그 큰 꿈을 꿀 수 있지만 내 앞에 하는 일을 내가 아, 꼬박꼬박 해내야 되는 그게 지금 피디 얘기야. 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까지 네, 하냐를 봤을 때 네. 작은 구두방에서 뚝딱질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하면서 난 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 내 앞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네. 해가면서 근데 좌파 꿈을, 우파의 특징을 다 가만히 보면 한 놈은 네, 너무 이상적이야. 네, 근데 실제 삶을 보면 거품과 그냥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은큼한 어떤 잘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음, 우파 쪽에서는 약간 거품은 좀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속물 같아 보여. 네, 그치만 이상적이 아주 멋있어, 막 멋있다 이라기보다는 막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돈을 쫓는 인간처럼 보이긴 한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근데 둘 다 우리는 아, 믹스해야 되는 거야. 어느 하나도 다 그냥 단순히 난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둘 다의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난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만약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오히려 속물처럼 돈을 따르는 걸로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아, 아, 네, 좀 이해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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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왜냐면 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안 살고 이 지구란 데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그 게임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얘네는 속물처럼 돈을 따지고 얘네는 아,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클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걸 얘네를 따른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근데 거기에 또 추종자들이 있어. 근데 난 그 네, 추종자들하고도 내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지구를 위해서 막 맨날 나가서 쓰레기 줍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기부도 맨날 얼마씩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정작 그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음, 언론에서 좌파 언론들에서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왠지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진짜 이게 타인한테 영향 주는 건요. 돈 버는 행위와 이 돈의 거래, 이 현금 흐름을 무조건 만져봐야 돼요. 돈을 많이 음, 벌수록 직업 창출은 많이 되면서 그냥 월급을 주는 사장이 되는 게 제일 인류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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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요. 우리 같은 교육자들은 그거를 클리어하게 자꾸 보여주고 하는 아,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우리 네, 같은 교육자도 그냥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현금 흐름을 만져보지 못하고 만들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교육자들은 또 교과서의 그 이론적인 교육을 해줘요. 네, 네, 근데 저희 같은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고, 네, 그런 다양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통념과 이런 것들 싸웠던 사람은 실제로 어때요? 또 거기에서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네, 안에서는. 그런 건 거예요. 예, 결국엔.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그냥 세력도 보이는 거야. 아, 근데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면성 안에서 저도 사람을 말로 믿지 말라고 하는 제 행동을 보면 너무 네, 믿었던 행동들이 아직도 자꾸 드러나는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낙관주의자고 또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나는 브레이크를 걸고 내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 안 하면 난 죽어요. 내 아, 말이라도 인간이 돈에 대한 속물처럼 안 보이면 난 죽는다고요, 오히려. 말이라도 아, 내가 씨앗을 그렇게 뱉어야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지.
내가 아, 씨앗을 그런 식으로 안 뱉으면 난 브레이크가 없는 호구예요, 호구. 난 네네네. 그랜카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45대 대통령에서 46대로 가는 과정에 사실은 네, 이게 이게 대, 대선에서 사실은 바이든한테 부정투표로 결국에는 대선에서 네, 졌거든요. 근데 저는 투표율도 훨씬 더 많았고 바이든이 그 정도 투표율 원래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난 어, 이겼다는 거에 있어서 난 사실 그런데 그거를 패스 시켜준 사람 제일 마지막에 누구였냐면 부대통령 펜스예요. 아, 예. 아, 펜스 그래요? 부대통령 그때 그 당시에 그거를 망치로 딱 해가지고 패스 시킨 거거든요. 트럼프가 아, 분명히 패스 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펜스가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하고 트럼프 공화당이 같이 싸우더라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식으로. 아, 네. 그러니까 아, 그 사람도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는 짓을 보면 은큼한 것들이 아니네요.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은 아마 사람들 그냥 오지 로열티 있는 사람만 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정치 쪽에는. 그런 식으로 네. 펜스 부통령 되게 나는 건전해 보이고 나는 트럼프하고 진짜 제대로 협력자라고 생각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 사람 믿는 그 네, 종형이거든요. 네, 맞아요. 같은 계열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위기 때 드러나더라고. 근데 결국엔 아, 트럼프가 어때요? 이번에 46대에서 다시 47대 다시 재도전을 했다는 네, 멋지게 또 네, 성공했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가 네, 지금 80대 거의 됐는데 누가 그렇게 맞아요. 총에 세 번씩이나 맞을 정도로 그런 미국 대통령이 암살 당할 죽을 확률이 5%예요. 아, 미국 대통령. 그럼 47대라면 47명 대통령 중에 5%를 계산하면 어때요? 이미 5% 안에서 이미 네, 들어간 거죠. 사고에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5%라는 거. 전환율이 5% 죽을 수 있는 확률 5% 그런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거 미국 네, 대통령. 네,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특히 사람들이 암살을 많이 시도하겠죠. 극단적이니까 사람들이. 그쵸, 네, 네. 아, 저런 사람은 막 히틀러처럼 막 그런 종교에 막 시달리다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트럼프가 무조건 나쁜 사람처럼 음, 보여요. 어떤 사람 네, 그렇게 인지가 나를 볼 되겠죠. 때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 쌍년이고 무슨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가버려요. 없어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다 이런 사람처럼 막 근데 실제로 싸워보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죽는데. 네, 끝까지 싸워보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나 지난번에 쓰러지고 나는, 아, 이렇게 잔패 되는구나. 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지금 꿈은 오히려 더 소박해. 난, 어, 오히려 나는 60대, 70대까지 사는 게 난 꿈이에요. 아, 아, 네. 내가 살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30대라고 해서 있겠다. 무조건 아, 40대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네, 네, 그쵸. 근데 우리 근데 살기를 그렇게 안 막연하게 사잖아요. 어때? 막연하게 나는 70, 80 네, 살기 위해서 연금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뭐 막연하게 그렇게 살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현실은 충실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를 위해서 살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렇네요, 진짜. 하루를 죽을 것처럼 살면 이렇게 살지 않는데,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들이, 내일이 그래서 또 있을 거라고 뭐, 믿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모든 거는 난 양면성이라고 생각해. 아, 양면성이 동전의 양면성. 양면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엣지에 내가 딱 있어서 좌파 네. 우파를 보기도 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따르지 않는 것도 보기도 하고 예. 그냥 어, 모든 그거에 대한 키워드 단어에 대한 모든 면은 난 양면성을 다 보는 어떤 눈이 지금 길러졌던 게 제일 감사하죠. 저는. 네네. 와, 진짜. 와, 지금 제가 좀 이게 너무 많은 거를 질문한 것보다 더 이상인 거를 지금 예, 들었는데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한 건 되게 많은데요. 예, 지금 뭐를 결정을 해야 될까? 대표님은 정체성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대표님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콜드콜을 배우기 위해서 찾았잖아요. 예, 근데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은 대표님밖에 없어요. 예, 기존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근데 명확한 무언가는 안 알려주고 기술적인 것만 막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럼 대표님은 이 정체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 같아요. 대표님이 댄서와 댄스 강사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네. 대표님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은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해서 난 이렇게까지 했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 노하우를 맞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은 저라는 사람 개개인의 정체성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네, 그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어서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41년 살아왔던 물음표들이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그냥 해결해 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거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알았을 텐데 이거를 명확히 알려준 사람은 사실 없었지 네,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저는 일단 정체성을 어떤 사람 자꾸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정체성의 속성은 사실 포지셔닝이에요. 아, 거짓. 우리가 STP라고 하면 네, 예, 세그먼트라고 하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STP 그냥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게 하나의 세그먼트 예, 네, 분석하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다음 타겟팅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있어요. 그걸 아, 간단히 STP라고 해요. 네, 예. 근데 STP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포지셔닝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타겟이 중요해요. 근데 타겟이 보다 더 중요한 거, 세그멘트 분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포지셔닝이에요. 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건 내 포지셔닝, 내 정체성이 내 포지셔닝이에요. 네. 음, 근데 제 포지셔닝이 원래 내가 댄스 강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내 포지셔닝은 네, 뭐, 그냥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내 네, 배경으로 따져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네. 내가 포지셔닝이 처음에 태어나서 내가 좀 그래도 어디에 탤런트로 연결되냐면 6살 때 뭐 라디오 같은 음악이 나오면 내가 춤을 그렇게 잘 췄다. 아, 저희 네네,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네, 어디서 배웠는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약간 기억나는 게 그 네, 어른들이 놀면은 막 이런 춤 추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내가 따라 했던 게 기억나 있어요. 어른들, 네. 남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 남자들 즐겁게 막 춤추는, 에너지 있게 춤추는 남자들이 있는데 막 박수를 뒤에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아, 하면서 그런 것들 내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 나오면 나도 그 그림 따라 췄던 기억이 나니까 아마 아, 네, 저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춤 막 추고 막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아마 14살인가 15살인가 내가 그때 나이트 갔어요. 저기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때 그런 어떤 사회 양아치 형들이랑 있었는데 그 형들이 나이트 가면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막 러시아 여자들이 막 브라자만 팬티만 입고 막 추잖아 위에서 뭐 네, 꼭대기에서 막 여러 명이 그 중국에서 췄어요 여럿이. 근데 걔네들 추는 거를 보면서 그 안무를 내가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걔네 손 동작 이게 팔로 막 아, 이렇게 그 음악에다가. 네,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동창들끼리 막 술 먹고 이렇게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 가면 우리 항상 2차인가 3차 어쨌든 노래방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식당 가고 술 좀 띠리띠리 하면 노래방 간단 말이에요. 네, 네, 동창이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사회에서 여자들과 남자 이성이 만나도 그렇고 어쨌든 네. 노래방만 가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서 나름 나이트에서 비슷한 음악이 나왔을 때 그 나와서 춤추는 어떤 섹션이 애들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중국에도. 네, 네. 그때 춤추면 여자들 거의 다 뻐기가 있어요. 아, 엄청 제, 해주셨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네, 창의력을 좀 네.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센스를. 창의력. 예. 아, 그러니까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포지셔닝이 그때 예술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의도치 않게 한국에서 저희 그 박명 사모님 저한테 그 어렸을 때 저한테 보냈던 이런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 옷들이랑 중국 옷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한국 옷 입으면 내가 좀 남달라 보여요. 옷빨이라는 어, 게 있잖아요. 내가 또 말랐고 어,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중학교 때는 그래도 피부도 좋고 어쨌든 제가 인기가 많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도 의도치 네. 않게 이런 게 운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음, 옷빨도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술하면 우리 옷을 잘 입는 것도 예술의 일부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예술에서 끊임없이 그런 데 좀 흡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멋있고
아,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기 있는 사람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 어, 근데 그게 보통은 내가 노래방 그 이후로 자꾸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네, 옷을 입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럴 때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근데 겉모습을 보고 보통 여자들이 편지 오거나 이러잖아. 밑에 네, 우리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애들이 막 편지도 주고 그런 거 크리스마스부터 그런 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네, 네. 근데 이게 다 어, 예술에 속한다고 생각해. 난 비즈니스 모르겠어 이게. 근데 예술 쪽이라고 난 좀 더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 돌이켜 보면. 그리고 그러면 포지셔닝이, 정체성이 예술 예술에 쪽. 있다? 예, 예술 쪽. 창의적이다? 그쵸. 창의적인 어,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 그리고 막 이제 이런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 네, 팝핀 현주 그때 좋아해가지고 그때 팝핀 배우를 조금 다녔던 것 어, 나고 그리고 네, 내가 원래 좀 몸이 좀 유연하고 하다 보니까 막 춤을 네, 잘 췄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네. 나이트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트에 가는데 거기서 막 냉장고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일들 여자들한테 어쨌든 인기 있었고 그리고 나름 아, 춤도 잘 췄다. 예. 근데 이게 예술 세포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쵸. 요걸 가지고 어, 말레이시아 가서 조금 댄스 그런 어떤 그 쿠알라룸푸르 거기 쌍둥이 탑에서도 막 그런 공연을 혼다 광고를 위한 뮤지컬 그런 안무를 제가 다 짜고 막 그 처음으로 다 그런 것들 해보고 뭐 네, 인도 영화 나가보고 뭐 이런 어, 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있었다가 그냥 호주 네, 갔잖아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호주 가신 그렇죠 거죠. 그 프로필 가지고 호주 가가지고 뭔가 내 댄스 강사를 해 그때 알바비를 벌어야 되니까 근데 네, 거기는 말레이시아고 여기는 호주 아시아하고 호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긴장되고 좀 약간 음, 얼었어요. 나도 좀 약간 그때 네, 쫄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톤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패션 스튜디오의 그 사장인데 그 보스가 네, 나한테 기회를 줬고 그리고 그 세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댄스 쭉 예, 강사로. 댄스 강사로 했는데 그 아, 댄스 강사도 하게 된 거기에 원동력 에너지도 또 누구한테서 공부 아까 앤서니 로빈스 네, 그 사람 뭐 어떤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도 막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티 하버 에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뭐 how you do anything here is how you do anything out there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막 이런 표현도 막 같이 막 쓰면서 이런 표현을 내가 어, 어디서 배우겠어요? 다 어, 이런 세미나라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그걸 또 적용하고 아, 근데 처음에 내가 창의력의 이 예술 세포를 댄스 내 자신에서 이게 나왔지만 나중에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예술을 넘어서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소통이더라고요, 아, 이때부터. 그리고 가르치는 여기서, 거는 예술을 넘어서는 그렇죠. 거다. 여기서부터 동기부여가 어, 누군가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 춤추게끔 만들어야 되고, 아, 춤추게끔 네, 만들려면 되게 쉽게 가르쳐야 되고, 쉽게 맞아요. 가르치는데 또 거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막 춤 잘 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줘야 되고, 또 나랑 함께 오래 했던 사람들은 또 안무를 내 걸 쉽게 쉽게 따라하고 내 스타일과 그리고 걔네들 또 나한테 재등록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좀 애를 아, 썼던 것 같아요. 일, 그 땀을 다 흘리고 클래스 다 끝나서도. 네, 그래서 항상 무리져가지고 막 한국 레스토랑도 가고 뭐 이런 게 다니기도 음, 하고 크루도 또 몇 명 있어요. 뭐, 네, 수강생들. 아, 그 중에 한 명이 내 전 와이프 한 명이 생겼어. 그렇다.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뭐, 또 비즈니스를 만났다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단지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받고 또 교회에서 네, 나오는 그때 수요일 바이블 스터디에 어떤 피터 양이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네, 박스리라고 하는 거기에 세미나에 초대했는데 그 세미나 다단계 미팅이었어요. 아, 예. 네, 그런 그게 아마 유사나에 아마 음, 다들 들어봤을 그 영양제 판매하는 네, 네, 와, 그게 또 나한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6개월 동안 고객을 초대했는데 내 네, 나름 인맥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한 명도 사인 안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쪽에 넘어오는 순간 그냥 또 다시, 또 다시 쪽팔림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네, 6명, 6개월 이후에 한 명이 초대돼 있는데 그때 제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일하게 그 우리 교회에서 아시아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영어 네, 되게 잘하고 걔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애인데 네, 걔한테 마사지 샵 걔가 한번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집에서 했을 때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니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 세미나 다니는데 박스에 거기에 세미나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 많이 오지 않냐 네,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타겟팅을 거기서 몇 명만 해도 네가 지금
샵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될 건데 거기에 두 번 초대했는데 두 번 만에 바로 천불짜리를 사인하더라고. 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그냥 그런 게 니즈 파악이에요. 그 걔는 하고 아, 나는 니즈 형이 파악이 돼서. 친구 사이이긴 했지만 걔는 나를 네. 늘 거절했어요. 그게 다 아, 다단계고 뭐 이런다면서. 근데 나는 마사지 아, 샵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진짜 걔를 도와주려고 내가 만든 네. 거라면 이런 데 명함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온 애들은 또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필요로 그게 말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도 이 사람하고 같이 뭔가 마사지 샵 얘기가 하는 데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로 같이 대화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게 더 기회가 보였나 봐요, 유선을. 어, 그래가지고 사인한 거예요, 그때. 그 그러면, 이후로 어, 또 말이 길어지겠지만 그 이후로 막 밑에다 두 줄 달 것도 한 줄에 달다가 그 다음에 막 어떤 의사 와이프가 들어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또 그 아이디를 내가 항상 호구다 보니까 또 그때 사귀었던 다 해주시고, 여자친구한테 막 다 주고 막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다양한 정말 호구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근데 네.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댄스 강사와 댄서는 달라요. 네, 네. 댄서는요 내가 잘 나면 돼요. 내가 옷 네. 잘 입고 내가 무슨 뭐 프로필이 좋으면 돼요. 내가 쿠알라룸푸르 쌍둥탑에서 뭐 이런 뮤지컬도 했고 이런 안무도 짰고 이런 인도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네. 돼. 근데 댄스 네. 강사는요 상대방을 성공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안무를 음, 따라하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다시 재등록하고 다시 와서 상대방이 여기에서 뭔가 음. 그리고 실제로 내 수강생들이 AO 크루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거기 4명인가 내 수강생이 어, 걔네들이 지금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엄청 높아요. 진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끼리 만든 크루란 말이에요. 지금도 케이팝, 활동하고 있는 예,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어, 봐봐요. 나보다 더 잘 됐잖아, 대단하다. 얘네는. 나는 댄스 쪽에 어디서 안 나와. 내가 지금 댄스 추는 거 아니면 사람들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진짜. 근데 네. 얘네들은 봐봐요. 다 나랑, 처음을 다 나한테서 춤 배웠던 사람들. 네. 근데 제가 이 아,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네. 처음에는 좀 예술적인 부분에서 있다가 이쪽 비즈니스로 연결되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창의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 교과서에 배웠던 원래 비즈니스 포지션에서 비즈니스 그대로 고착돼 있었던 게 아니라 나 예술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표현하는 게 직감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예술이에요. 그러다 아, 보니까 사람들한테 최대한 생동력 있게 그 지루하지 않게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랑 그런 거를 좀 티카타카를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대 코칭할 때도 그렇고 그걸 이해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음,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좀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창의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창의력이, 네네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창의력인 거네요. 결국은 창의력이 유연성이고 창의력이 돈이고 창의력이 네. 저기 뭐야 전략이고 근데 비즈니스 센스가 얘가 없으면 돼야 돼. 근데 난 비즈니스 센스 23살 때 그때 일찍 배웠잖아요. 3명, 네. 4명, 10명, 20명, 30명 클래스를 못 들어오게 만들 정도로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니즈 파악해서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들어오고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명이 6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다 또 한 네. 명을 달아주고 또 한 명을 달아주고 맨날 그런데 난 돈이 안 돼. 근데 나는 브랜드 다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해.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근데 아이스는 실제 돈이 안 돼. 근데 돈이 네. 안 되기 전에 내가 뭘 됐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얘네를 도와주는 데만 먼저 네. 집중하잖아. 얘네를 더 유지 오래 네. 하고 얘네들 더 네. 오랫동안 나랑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이게 네네네. 나는 비즈니스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돈이 됐다면 제키라고 네. 하는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6개월만 들어 네. 아싸 좋다고 이제는 제키 네 알아서 해봐. 나 이제 오른쪽에 달까? 얘 오른쪽에 내가 만약에 달았다면 왼쪽하고 오른쪽 서로 이득이 안 돼요. 근데 제키라고 하는 아, 사람의 밑에다 내가 막 달았다면 얘 올라온 매출에 대한 포인트 다 이 제키한테도 연결되다 보니까 제키가 오른쪽으로만 닿으면 돈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난 밑에 있는 사람 먼저 돈 되게끔 하는 게 내 그때 네. 목표였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이랑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한 줄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온 것 같아. 아, 그게 또 경험이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이게 없죠. 다단계도 뭐 바이너리 있고 무슨 해바라기 뭐 매트리스 뭐 베리벨 이런 게 많아요. 네네. 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돈이 그렇구나. 되려면 뭐 유산화는 뭐 네 줄로 패는 것도 있고 하는데 두 줄로 네. 패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한 줄로 아예 해버렸죠. 근데 한 줄로 하면 아, 극단적이에요. 나는 돈이 1전도 안 돼. 그리고 한 달 그러니까요. 매달 유지비는 또 나가고 영양제가 엄청 비싸요. 그 당시. 그 당시에 네. 200불이면 20만 원이면 나한테는 엄청 비싼 거지. 아, 나는 만원 한 장
햄버거를 한글잭스라고 여긴 버거킹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글잭스라고 하는 그걸 먹는데도 벌벌 떨면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 맨날 어, 집에서 그 메리루스라고 우리 그 내가 홈스테이 했던 그 거기에 따님이 거기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 빵을 매번 가져오거든요. 네. 거기서 좋은 빵일수록 맛이 없는 거 알죠? 네, 네. 그런 빵을 항상 잼을 발라가지고 점심에 가져가서 먹고 막 사 먹는 아, 거를 안 먹고 그 잼을 다 거기서 제공해주는 잼을 바르고 메리루스가 가져온 빵을 가서 먹고 6개월 동안 빵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아, 근데 대표님은 진짜 교육을 진짜 투자 어머님의 투자로 해서 지금의 정체성이 있기까지는 그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놀라움밖에 제가 없고요. 와,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버티셨지?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가 지금 막 이렇게 이게 제 자랑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나 찾아와요. 어, 그럼에도 제, 불구하고 안 돼요. 어, 나처럼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나는 거기서 맞아요. 다행히 자원이 있었어요. 그 자원이 누구예요? 멘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흐름 따라 계열 따라 가면서 나는 거기서 해독을 했어요. 풀었어요. 내 위치에 맞게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나는 해독했어요. 풀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저는 멘토 대표님이 제가 가는 이 길이 아니다. 기다를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그렇죠, 그렇죠. 잡아주시고. 이렇게 저는 바로 상호작용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대표님의 멘토는 사실 대표님이 그렇죠. 일방적이었잖아요. 종교였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집착하면 그게 보여요. 집착하면 보여요. 집착하면 보여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네. 끝까지 계속 해가지고 태양열을 다 해가지고 그 종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아, 아무리 뜨거워도 종이는 안 타거든요. 네. 집착하면요, 그게 다 보여요. 심지어 음, 이제 패턴도 보여요. 심지어 로버트 키오사키도 내가 따른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딱 세미나 와서 딱 한 번 딱 네. 보고 이제는 딱 파악했어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왜 돈 벌었고 어떻게 해서 돈 벌었고 아, 로버트 키오사키 정체성은 무엇인지 딱 봤어요. 다른 그게 사람 소름 못 보는 돋는 걸 것 다 같아요, 보는 거죠. 대표님. 예, 맞아요. 음, 그게 그러니까 집착하면 보여요. 어, 집착. 그래서 집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래서 제 멘토라든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어, 하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네, 되네요. 와, 제가 마지막으로 딴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네, 제가 대표님 그랜드 카더는 그냥 어설프게 알았어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별로 관심 없거나 안 좋아했거든요. 일반 언론의 그런 걸로만. 근데 대표님을 만나고 알게 됐는데 그 계열을 믿으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네, 저 자신을 믿지 말고. 근데 제가 계속 대표님이 보내신 영상을 보니까 그거에 그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게 자꾸 떠요. 그랜드 카돈이나. 네, 그러면 저는 대표님을 멘토로 삼았는데 제 멘토가 그랜드 카돈 같고 일론 머스크 같고 트럼프 같고 막 이렇게 계속 헷갈릴 정도로 대표님의 계열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대표님이 이분들의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그냥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것만. 네, 제가 요즘 이런 걸 되게 많이 확인하면서 놀랐고, 음, 고객을 만날 때도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당당함, 내가 이 사람보다 너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요. 네, 제 계열을 믿으라는 게 이런 걸까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되고, 네가 나를 알면 대표님을 알고, 네가 그랜드 카드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 음, 그런 마음일까요? 오늘 제가 콜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횟수를 더 많이 했거든요. 네, 평상시보다. 네. 그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대표님의 계열을 믿으라는 게 이런 거로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싸움 붙더라도 믿는 구석이 네.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아, 우리가 남자들끼리는 특히 그렇거든요. 네. 싸우는데 뒤에 내가 아는 형님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든 까불 칠 수 있어요. 백이죠, 백. 백이 있으면. 네, 네. 특히 남자들은 그거 어떤 느낌인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나도 아, 중학교 때 약간 그런 게 양아치들 형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까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을 분리했던 아, 경험도 있거든요, 저는. 네, 예, 네. 그러니까 분리했던 경험이 꼭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 약자를 분리하는 건 나쁘겠죠. 근데 네. 어렸을 때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하는 게 나중에 크게 도움이 돼요. 아, 예.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그건 다 멍청한 짓이긴 해요. 네. 왜? 굳이 분리 안 해도 내가 대단하면 분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분리했다라고 하는 그 심리를 내가 한 번을 내가 깨운 경험을, 거잖아요. 어렸을 때. 깨난 거잖아요. 그게 하나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네네네. 어떤 사람들은 분리를 당하게만 하지 분리를 해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분리를 하고 싶은 어떤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욕구와 어떤 깨워지는 것들이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래서 누군가 네.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당했던 사람 돈 벌고 나면 여자들한테 불리하거나 자기 와이프한테 네, 불리하거나. 네. 근데 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 다 네. 그걸 어딘가 푼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면 게임에서 그 누군가 불리하고 푼다거나. 네, 저는 실제로 네, 네. 사람한테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게 겉으로 세 보이고 하는 부분들 믿는 구석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모르겠어요. 나를 무서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까지 난 그런 걸 경험 못했어요. 근데 내 옆에 어, 있는 사람이 너무 악질이라서 내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그렇게 나를 볼 수도 있어요. 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엄청 내가 괴롭힘 당했던 경우, 내가 괴롭힘 당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나한테 직접 괴롭힌 것도 초등학교 때 있었지만 네. 중학교 같이 여관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가 사실은 엄청난 변동성을 줬던 거는 확실히 또 있었어요. 그 어, 친구가 되게 나쁜 친구거든. 그러니까 아, 친구라기 표현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거의 협박 속에서 살았죠. 협박을 하셨다고요?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그 친구하고 한 게임은 내가 그 친구를 떠나기 어려워요. 마치 이런 야쿠자에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거죠. 아, 네네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 그 친구가 사람을 때리고 막 구두로 차가지고 막 혹이 막 바로 생긴 것도 봤고 막 어쨌든 못된 짓을 내가 듣는 것만 내가 직접 본 것도 있지만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막 사는데 내가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결국에는 난 이런 변동성이 난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운이라고 가정적으로 생각. 내가 옆에 뭐 딱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자꾸 나와서 사춘기고 하니까 또 집에 들어오면 안정성이 없거든요. 집은 원래 네,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성이 없으니까. 맞아, 네. 근데 계속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한테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할머니 같이 사는 또 아드놈이 또 한 놈이 네,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막 벼떠쥐고 막 때리고 막 싸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그 네, 사람 싸운 그 항상 들어가면 좀 약간 이상하게 저를 잡고 그러니까 네. 추운 겨울에도 설 때문에 할머니 찾아갔다고 또 바로 나온 경험도 하고 벌벌 떨면서 밖에 계속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 또 되게 소심하거든 저는. 네. 예. 그런 음, 경험. 그래서 뭘 말씀해 주면 그냥 그때 그거를 다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감사하고 그런 거를 직감적으로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우리가 저도 지금도 옛날에 그 습관이 있어요. 롱가마에다 흰쌀밥을 해가지고 밥을 엄청 많이 먹어야 하면 어떤 날은 이틀씩 굶을 때도 있거든요. 그 양아치 형들이 있으면 그런 나이트 같은 데는 막 밥솥 같은 거 막 팔아서도 가는 사람들이니까 아, 네, 팔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밑에다 막 그 슈퍼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빌려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밥솥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는 애들이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어제는 별 어렸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보고 또 와, 많은 경험을 그런 하셨구나.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다시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될 것 그래, 같아요. 아이들하고 어울리더라도 어쨌든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도 좀 양아치 같은 아이들하고 어울릴 확률이 좀 높고 그러다가 아, 이제 어쨌든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진짜 대표님의 경험을 다 자원으로 만드시네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경험들을. 그 네. 심리가 지금 오히려 약자한테는 정말 도와주려고 진짜 네. 약자들 너희들 이 훈련을 받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 네, 지금은 네. 그 마음까지 아시는 예, 거잖아요. 그거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비겁한 애들은 내가 싹 다 까발키죠. 네. 예, 비겁한 애들. 가끔 성공자들은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대표님이랑 1대1을 할 때도 대표님은 이렇게까지 그 과정은 사실 자꾸 있게 되고 지금에 있는 모습만 부러워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음.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와, 이런 가정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원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관점을 넓히게 그렇죠. 되는 이유가 되셨구나가 지금 더 저는 많이 그래서 느껴졌어요. 일반 한국 부모들한테 늘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아이들한테 네.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나가서 나이가 18살 넘으면 집에 오히려 내보내고, 그리고 네. 아이들이 뭐 정서적 케어, 요즘에는 뭐 다양한 어떤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나도 네. 어렸을 때 맞고 들어오면은 저희 집안에서 그거를 커버를 못 해주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경험해도 크고 나면요, 다시 다 치유할 기회도 생기고, 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개입하고 싶은 거는 주식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나는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게 저의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던 게 운이 좋았던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그러고, 아니, 그냥 내가 났으면 내가 나가서 칼에 맞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이 아, 아이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 그럼 두려움이 있으면 네. 어디까지는 안 가겠지. 저도 그때 뭐 클럽 나이트에서 저희가 막 보디가드처럼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딱 거기에서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번 네. 칼싸움이 났어요. 네. 근데 내 앞에서 그 칼집에 찍혀가지고 그 자켓이 이제 청바지 그게 그건데 그걸 뺄 때 그 네. 칼집이 그게 안 빼져가지고 들어가다 나왔다는 그런 모습, 나 그런 거 막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병신이 됐나 봐요. 근데 네. 그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감옥 갔어요. 근데 저와 저 아, 친구만이 도망갔어요, 그때. 네. 근데 저희는 뭐 한 게 아, 없어도 감옥 다 가요. 그럴 땐 중국에서는 하도 또 그게 세니까. 아, 우리는 다 네. 도망갔어. 근데 맞아. 거기에 있는 연루된 사람 다 감옥에 한 번, 그 찍었던 애들 아마 3년을 가 있었나고. 그때 그 나이인데. 우리가 이제 금방 10대,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네. 어렸어요. 그런 게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운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진짜 칼로 사람들 찌르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런 극단적으로 네. 노출돼서 운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네. 그렇지만 그것도 운이 아니에요. 근데 나처럼 그런 근처에 아주 그 위험한 근처에 가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손을 떼거나 그런 것도 필요한 네. 거예요. 네. 그랭카도는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는 진짜 부채는 그 마약에 중독에 걸렸던 거. 네.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그 그랭카도. 네. 네. 맞아요. 그 사람 아예 들어가고 나는 그래도 좀 두려움이 그때 있었는지 그거를 항상 경계하면서 음, 그랬는데 나중 그 명분으로 아예 완전 거기서 뭐 홀홀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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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가 성적이 안 되는 거기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돈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시장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 교장 어, 선생님 나 첫날에 불러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받은 적이 네. 없는데 어쨌든 좀만 잘못하면 왠지 퇴학이라고 하는 거 미리 음장 냈어요. 왜냐면 내가 점수가 너무 낮아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내 입장에서는 완전 천국에 온 느낌이죠. 왜? 나는 절대 이 길을 못 걷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니는 고등학교에 네. 내가 딱 네.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생각해봐. 완전 쭈구리였을 것 완전 같은데요. 감옥에서 나온 느낌이겠죠. 세상은. 아, 오이 그렇구나.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나는 앞길이 그냥 까매 보였는데. 아, 근데 공부를 한다고 내가, 와, 내가 이제는 이 필기 이런 교과서 사람 강의하고 선생님들 이런 거 듣는다. 아, 그 공부 예전에는 맨날 티닥거리고 인기나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애들하고 센 척하고 막 약간 이런 어떤 못난 일하면 야,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막 대학교 갈 준비를 하는 막 그 내가 예전에 그 지루하게 걔네 입장에서 내가 머리가 없었다고 생각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근데 내가 네. 공부 네. 잘하는 애들 봤을 땐 지루해 보인단 말이에요, 걔네는. 근데 그런 네. 애들 다니는 학교에 공부를 성적으로 장벽에서 그 성적을 문애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나도 그 물에 들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네. 아, 그래 어, 들어가가지고 내 입장에서 완전 너무 좋았죠, 그땐. 그래서 저희 음, 어머니한테 내가 또 증명하겠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또 하려고 노력했고. 네. 대학은 근데 일단 기초가 약하면 대학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결국 기초가 약하면 못 갔고 전 그때부터
만약 내가 고등학교 못 가면 그때부터 나는 외국 나가겠다 했는데, 아, 근데 고등학교 어쨌든 붙어서 갔으니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못 가면 나 외국 나갔던 그 외국 나가는 걸 고등학교 때 내가 잘했던 걸 지켰는 걸 저희 어머니 보고 결국에는 네, 또 거기에 믿음이 가서 투자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지. 네, 엄청 그래서 잘 된 그래서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건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 전 저희 어머님한테 저희 어머님 항상 또 저한테는 미안한 게 뭐였냐면 네, 어렸을 때 자기가 옆에서 그거를 다 같이 함께 뭐, 하지 못하고 어, 그거에 대한 또 아쉬움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데 저 부모들도 자기만의 또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그거를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요. 난 그거 아, 엄마가 만약 나한테 개입했다면 난 이렇게 되지 못했다고 또 막 얘기하고 제발 그거는 제발 넣어둬라고 잊어줘라고 그건. 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네, 개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일을 해야지 왜 자꾸 아이한테 개입하. 쥐가 뭐 댄서예요? 댄스 강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포지셔닝이. 음, 근데 자꾸 뭐 아이한테 개입하고 막 뭐 어쨌든 예. 그래서 네, 그런 와, 오늘, 것들이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진짜 집중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365일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수강생님들을 예. 위해서. 예. 네, 그거를 느끼고 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내 네. 얘기가 줄줄 이렇게 부담 없이 나오는 게 피디님 인터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특징인 것 진짜요? 같아요. 예, 내가 느끼는 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내가 아, 이 말을 진짜요?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 어떤 사람 이거 들었을 때 지금까지 쭉 집중했던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느끼고 아,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실제로 잘 내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PD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앞으로 네. 인터뷰에서 많은 컨텐츠를 PD님이 이 제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뽑아낼 것 같아요. 왠지 아, 얘네들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네. 좋아요. 아, 대표님 오늘 진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좋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네. 시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첫 네.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